네, 안녕하세요. 품질 셰프 옥수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품질 코드에서 PPAP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우리 PPAP의 정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PPAP의 정의, PPAP의 정의. 자, 제품과 그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정에 대해서 고객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프로세스다. PPAP은 제가 코어 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영상에서 APQP와 PPAP의 구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요 P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면 혼동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PPAP은 플랜이 아니라 프로세스예요. 자, 우리 개발 단계에서 제품을 상품을 개발을 하고 최종 양산까지 준비가 됐다면 양산하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승인을 받는 프로세스를 PPAP이라고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capacity, 그리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capability. 자, capacity에 대해서는 좀 아시겠죠? 실제로 얼만큼 우리가 그 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capability, 공정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정 능력 부분은 우리가 보통 CPK로 확인을 합니다. CPK는 나중에 저희가 SPC 배를 배울 때 확인을 할 건데요. 보통 우리가 개발 초기 때 고객으로부터 이제 스펙이나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접수받겠죠. 그런 부분에서 관련된 주요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공차 내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공정 능력을 CPK라 하고요. 그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산출해서 검증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켰을 때 결국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신제품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PPAP은 그럼 우리가 보통 언제 진행을 할까요? 좀 볼게요. 자, 처음 제품을 개발할 때, 당연히 개발할 때 이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을 해야겠죠. 추가적으로 우리가 포엠 변경이 진행됐을 때 양산 시에도 발생을 합니다. 그럼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PPAP이라는 걸 알겠는데 갑자기 포엠 변경이 왜 나왔을까라고 했을 텐데 여기에는 포엠이란 거는 이게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뭔가 기존에 하던 거에서 조금 다른 것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과 다르게 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변한 거에 대한 새로운 제품이 들어왔을 때 그 제품을 승인을 해야 되는 과정. 하지만 초기 개발했을 때와 우리가 양산 시 이제 포엠 변경의 사이는 수준 차이는 좀 나겠죠. 처음 개발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씩 챙겨야 된다면 기존에 양산하는 거 제품에서 약간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기존과 같이 다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PPAP이라는 레벨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레벨이 1에서 5까지 되어 있죠. 근데 보통 레벨 1하고 5는 거의 우리가 현업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보통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이 되는 부분으로 리스크가 거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통해, 이 상호 협의라는 고객과의 협의겠죠. 문서로 승인을 대체하거나 약식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실제적으로 저도 업무하면서 PPAP 레벨 1이나 레벨 5는 써본 적이 없고요.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부분이 PPAP 레벨 3, 그리고 레벨 2, 레벨 4까지. 자, 레벨 3는 많이 아시는데, 왜냐면 레벨 3 같은 경우는 신제품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처음 승인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PPAP이라는 개념을 처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자체가 요 풀 PPAP이라고 하죠.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 거쳐야 된다는 그 레벨 수준이 레벨 3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PPA 레벨 2하고 PPA 레벨 4를 좀 헷갈려 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둘 다 일단은 포엠 변경이 발생했을 때 진행이 합니다. 자, 레벨 2 같은 경우는
일반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핵심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설계 변경 리스크가 작다고 그랬습니다. 공정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일단 뭐 ECR이라고 하죠. Engineer Change Request라고 요즘 뭐 설계 변경이 되거나 아주 작은 협력사의 공정 변경 같은 사항들이 있을 때는 레벨 2로 진행을 하고요. 자, 그보다 좀 리스크가 크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냐면 그래서 뭐 제품의 재질 변경 이런 것들은 큰 포엠 체인지 매니지먼트죠. 그리고 공정이 아예 막 싹 바뀌었거나 아니면 그 협력사의 공정이 아예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레이아웃이나 여러 가지 항목들이 크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자 우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레벨 2와 레벨 4를 구분하여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앞으로 이제 요 세 가지는 적어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PPAP에서는 뭐를 해야 되나? PPAP 액티비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좀 하나씩 좀 간단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개발 이력 관리. 뭐 어떤 일이든지 이력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개발은 그 히스토리 관리하고 정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관련된 이력들을 정확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디자인 변경이나 공정 조건 크게 변경되는 사항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 이력을 갈 때 그 체인지 매니지먼트라 해가지고 변경 이력 관리를 해야 된다는 별도의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이게 DFM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실제 디자인을 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DFM을 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이제 실제 설계까지 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부분은 이제 DFM을 해야겠죠. 디자인 FM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정 흐름도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제품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정을 셋업하기 전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가이드라인이 1차적으로 세워져야 돼요. 자,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결국엔 우리가 공정 흐름들어가 볼 수 있고요. 이건 굉장히 심플한 이제 흐름들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PFM이라 해야겠죠. 자, Process FMA. 개발 초기 때 제가 FMA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DFMA든 PFM이든. 왜냐? 사전 품질 예방을 위해서 기존에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씩 검토해서 리스크를 판단하고 그 리스크가 크다면 개선을 적용해서 사전 품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보니까 컨트롤 플랜 관리 계획서죠. 자, 그리고 작업 표준, 검사 표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당연한 부분이겠죠. 공정 셋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MSA, Measurement System Analysis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을 만들었으면 그 디자인에 맞게, 도면에 맞게 치수가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만약에 일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튜닝을 해야 되는 게 결국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이거든요. IMDS라고요. 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이라고 있는데 아주 개발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법적인 부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 IMDS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IMDS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제가 나중에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그 제품에 대한 신뢰성 검증, 그리고 외관 검증도 해야겠죠. 그리고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공정 내 지그나 툴 등에 대한 검증, 그리고 포장 사양도 당연히 이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런앤레이트라고 하는데 뭐 풀케파 점검이라고도 이제 국내 자동차에서는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PPAP 승인을 고객한테 맡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결국엔 capacity, capability. 얼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정 능력,
을 검증하는 단계가 런앤레이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 단계는 런앤레이 자체가 글로벌 용어기도 해요. 이게 좀 생소한 단어긴 한데 이런 것들은 잘 알고 계시면 추가적으로 런앤레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별도의 이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고객한테 받은 이제 승인 마스터 샘플도 이제 당연히 필요하겠죠. 사실 이것들에 대해서 좀 당시 승인을 맡을 때만 우리가 중요시하고 나중에는 좀 관리가 좀 등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향후 이제 양산에서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마스터 샘플하고 제일 먼저 비교를 하거든요. 그 분량이 났을 때. 근데 마스터 샘플이 만약에 잊어먹었거나 만약에 관리가 잘 돼서 많이 훼손이 되었다면 나중에 큰 오히려 그 문제를 우리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잘 관리하세요. 자, 추가적인 기타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들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PPAP 다큐멘트를 준비합니다. PPAP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PPAP 서류는 뭐라고 하면 되겠죠? 자, ISIR, 자, 리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자, PPAP의 커버 페이지라고 할 수 있죠. 보증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제일 첫 장에 있는 사인하는 것, 제품을 만드는 당사자들의 사인, 그리고 고객 사인을 최종적으로 받는 PSW, Part Submission Warranty. 자, 품질 보증서에 대한 그 최종적으로 사인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PPAP이 승인됐다고 합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